안녕하세요. 디너미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특수 큐브 공식 만들기 3편이에요. 오늘은 특수 큐브 해법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공식을 만들 때 제가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회전 주기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회전 주기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정의하는 회전 주기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회전 주기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회전 주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조각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방향성을 부여해서 돌렸을 때 자기 자리로 찾아오는데 걸리는 그 회전수를 이제 회전 주기라고 우리가 해요. 그럼 만약에 레디큐브의 이 코너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코너 조각을 이렇게 한 회전, 이거 하나하나를 한 회전이라고 표현하면 이 코너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때 자기 자리로 찾아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당연히 몇 회전일까요? 3회전이겠죠? 확인해 볼게요. 1회전, 2회전, 3회전. 자, 3회전을 했더니 이 코너 조각이 제자리로 찾아왔죠. 그래서 이 코너 조각은 3회전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령 여기 헬리콥터 큐브가 있죠. 헬리콥터 큐브에 자, 헬리콥터를 하지 말고 커비콥터를 한번 볼까요? 자, 커비콥터에 여기 있는 이 엣지 조각 주기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 뒤집혀지고 다시 한번 뒤집힌다? 만약에 내가 이런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엣지 조각은 한 번 할 때 뒤집어지고 자, 한 번 또 돌 때 또 뒤집어지니까 제자리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 커비콥터의 엣지 조각의 회전 주기는 이 회전 주기를 갖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커비콥터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로고가 박혀 있는 이 A 로고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고 조각을 내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삥 돌려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회전 주기를 갖게 될까요? 이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A 조각을 기준으로 돌립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을 갖게 되겠죠? 이 조각이 물론 방향성이 틀어져서 들어오긴 했지만 이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온 데까지 4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은 4회전 주기를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할 거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회전 주기는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한쪽 방향으로만 돌린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하에 얘는 3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공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너 조각을 그냥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왕복만 한 번씩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이 코너의 회전 주기는 1회전, 2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전 주기는요. 상대적인 개념이란 거예요. 자기가 이 회전 주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회전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엣지 조각을 만약에 한 방향으로만 돌린다 그러면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4회전 주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조각을요. 하나, 둘, 왕복 운동만 한 번 왔다 했어요. 그러면 얘는 2회전 주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회전 주기의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회전 주기를 좀 더 이해를 해 볼게요. 레디큐브의 이 코너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코너 조각의 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만약에 이 코너를 기준으로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린다 그러면 이 코너의 회전 주기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3회전 주기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쪽 코너를
자, 3회전 주기를 간다는 말은 이 코너랑 이 엣지 조각은 역시 뭐요? 같이 3회전 주기를 갖게 되겠죠. 여기 코너 조각뿐만 아니라 이 엣지 조각들도 3회전 조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쪽 코너를 이렇게 한 회전 주기를 돌 때 옆에 코너가 얘를 간섭을 해서 자,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얘는 이렇게 자기 혼자만 돌면은 3회전주를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얘도 한쪽 방향으로 내리고 얘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서 한번 겹치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1회전, 이쪽 코너 1회전. 자, 각각 1회전씩 했습니다. 2회전씩 했죠. 3회전씩 했고 4회전씩 했습니다. 5회전씩 했어요. 자, 총 5회전을 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다른 엣지 조각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왔고 이 코너 조각만 오리엔테이션이 뒤바뀌었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어차피 뭐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코너의 회전 주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린다 치면은 3회전 주기를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엣지 조각들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역시 엣지 조각들도 다른 데 간섭 없이 자기들만 회전을 하면 여전히 3회전 주기를 갖게 되지만 문제는 방금 인접해 있는 이 코너가 돌면서 이 사이클을 돌고 있던 엣지 조각 하나를 가져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음 회전할 때도 이 다음 조각을 얘가 또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돌 때 다른 인접 코너가 간섭을 해버리면 이 코너 조각은 여전히 3회전 주기를 갖게 되지만 여기는 엣지 조각은 총 몇 개가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엣지 조각 세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돌던 것이 이쪽 코너가 간섭함에 따라서 여기는 엣지 두 개가 이 순환 주기에 참여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엣지 조각 개수가 5개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엣지 조각들은 5회전 주기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엣지 조각들은 5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데 코너 조각은 여전히 3회전 주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만큼의 그 회전 주기 차이가 이렇게 표현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아니, 그냥 내릴게요, 그냥. 자, 오른쪽 내렸습니다. 여기 있던 엣지 쪽이 이쪽 왔어요. 자, 이쪽을 내리면은 여기 있던 엣지 쪽을 얘가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엣지 쪽이 추가가 됐어요. 자, 또 내립니다. 여기 있던 엣지 조각이 이쪽으로 왔고 이쪽도 내릴게요. 역시 여기 있던 엣지 조각이 이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은 총 엣지 조각이 5개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엣지 조각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5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 주기를요, 이 코너에 맞추지 않고 이 엣지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엣지 5회전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얘는 미처 2회전을 돌지 못하고 그 2회전의 차이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하면요, 얘는 맞춰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각각 5회전을 했더니 맞춰지게 됐죠. 자, 그러면은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 거예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만 계속 돌게 되니까 이 코너는 3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왼쪽에 있는 코너를요, 이번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주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한번 왔다가 갔다가 2회전 주기를 갖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봐보세요. 얘 1회전 했죠? 얘 내립니다. 1회전 내려갔어요. 그래서 엣지 조각이 3개가 돌던 것이 하나가 밖으로 빠져버렸죠. 자, 얘 또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쓰던 것이 다시 참여하게 돼요. 자, 또 내립니다.
자, 또 이쪽으로 이주기니까 얘는 자꾸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자, 총 제가 4회전 주기로 돌렸어요. 왜 그러냐? 자, 4회전 주기로 돌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얘 혼자 이렇게 뒤집어졌죠. 아까 여기까지 뒤집어졌었는데. 아까 3회전 주기, 3회전 주기 했을 때는. 근데 그 얘는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3회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얘가 2회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엣지 조각 순환이 3조각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4조각이 순환하게 돼 있어요. 4조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리고 여기 내리고 얘는 한쪽 방으로 계속 간다 그랬죠. 얘는 다시 올려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총 2회전 2회전씩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3회전 얘도 3회전 4회전 얘도 4회전. 자, 우리가 이거 결론 이렇게 나요. 레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엣지 조각 개수가, 자, 개수에 따라서 그 순환 주기가 결정이 되고 엣지 조각이 그 순환 주기를 자꾸 맞추다 보니까 3회전 주기를 갖고 있는 이 코너 조각이 엣지 조각의 그 엣지 조각의 그 회전 주기의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이의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드 큐브를 맞출 때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코너 한 조각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럼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전 주기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큐브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가 카메라를 잠깐 꺼놓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또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헬리콥터 큐브를 또 응용을 해가지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회전 주기를 통해서 이 헬리콥터 큐브의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설명드릴게요. 헬리콥터 일단 여러분 기준을 잡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침 여기 로고가 하나 박혀 있네요. 이 로고가 박힌 이 조각을, 이 코너 조각 하나를 제가 A 조각이라고 일단 제가 설정해 놓겠습니다. 얘는 A 조각.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B, C, D 조각이라고 그냥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 내볼까요? A 조각이, 자, 일단 헬리콥터 큐브는 이렇게 엣지 터닝 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조각을 기준으로 A 조각을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A 조각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자리까지 찾아오는데 몇 회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4회전이 필요하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1회전. A 조각 여기 있죠? A 조각 기준이니까 2회전 여기 있죠? 3회전. 4회전을 했더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코너 A 조각의 회전 주기는 4회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역전으로 돌려놓고 문제 하나 또 내볼게요. 그러면 이 코너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코너의 방향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여기 파란색, 빨간색, 흰색을 유지하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하나 또 문제를 내볼까요? 아까 제 위치를 찾아오는 데는 4회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요, 계속 돌다가 자기 방향성까지 찾아오는 데는 몇 회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3회전이겠죠. 왜 그래요? 코너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3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3회전이 필요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로고가, 흰색 이 로고가 위를 바라보게끔 하는 방향까지만 세면 돼요. 1회전. 자, 방향성이 틀어져서 빨간색이 위로 보여줘요, 지금. 2회전. 한 번 또 방향성이 틀어졌으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죠. 3회전 했더니 흰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성이 이제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조각은요, 3회전 만에 방향성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은 A 조각이요, 계속 돌리다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다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은요,
자기 자리에 찾아오면서도 방향성까지 맞춰지려면 총 몇 회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면 금방 하실 텐데, 뭐 수학도 뭣도 아닌데 당연히 12회전이 필요하죠. 왜 그래요? 자기 자리를 찾아온 데는 4회전이 필요하지만 얘 방향성이 맞춰지려면 3회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회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순수하게 A 조각만 기준입니다. 다른 조각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잘 봐보세요. 돌립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을 했는데 자기 자리는 찾아왔죠. 근데 방향성이 안 맞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4회전까지 했으니까 5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8회전 했는데도 어때요? 안 맞죠, 방향성이. 흰색이 위로 봐야 될 텐데. 자, 8회전 했죠. 자, 9회전, 10회전, 11회전, 12회전을 했더니 이 A 조각은 자기 자리를 찾아왔으면서도 동시에 방향성까지 맞게 되는 거죠. 뭐 이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각들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조각들은요, 자기 자리에는 있지만 어때요? 방향성이 좀 틀어져 있죠. 그럼 하나 제가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혹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문제는 이 헬리콥터라는 큐브의 특징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답을 제가 못 들으니까 설명드리면요. 자, 잘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A 조각만 우리가 기준으로 봤어요. A 조각만 기준으로 봤는데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A 조각이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온 데까지 4회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A 조각이 4회전 할 때 B 조각, C 조각, C 조각은 그러면 몇 회전을 했을까요? C 조각은 한번 세볼게요. 돌립니다. A 조각을 한번 턴할 때, 자, B 조각도 한번 턴해서 뒤로 밀려났죠. A 조각은 여기 있고, 그럼 A 조각을 한번 더 돌려볼게요. A 조각은요, 자, 한 번 더 돌려서 2회전이 됐는데, 아까 B 조각은 여전히 쉬고 있네요. 여전히 1회전이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C 조각이 1회전 했고, 자, A 조각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A 조각은 지금 3회전째예요. 나머지들은 다 1회전이죠. B, C, D 조각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2 그러니까 3 곱하기 4. 자, 4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론이 나오죠. A 조각이 자 3회전을 했는데 나머지 조각들은 1회전을 했다. 3대 1의 비율이죠. 그러면 12에 맞추면요. 3, 4, 12. 나머지 조각들의 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A 조각이 12회전을 할 동안 나머지 조각들은 뭐요? 4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이 나왔네요. 자, 일단 원상복귀 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잘 보세요. 다른 애들은 자, 4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4회전을 하는데 이 코너 조각들은 방향성이 맞춰지려면 3회전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4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얘는 맞지만 얘네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차이가. 뭐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2회전을 하게 되면 자 A 조각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면은 A 조각을 이렇게 12회전을 했더니 나머지 조각들은 방향성이 이렇게 틀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꼭지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버렸죠. 그 하나의 턴이. 그러면은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렸잖아요. 원상복귀 시키려면 이렇게 12회전을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이렇게 12회전을 했더니 자기 자리를 찾아왔죠. 그러면은 내친 김에 여기 커비콥터가 있네요. 자, 커비콥터는 여기 엣지 조각이 하나 더 박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12회전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12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헬리콥터랑 비슷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똑같은 헬리콥터 계열이지만 커비콥터 같은 경우는 12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뒤집어져요. 문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엣지 조각이 뒤집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 조각이 12회전 하는 동안 얘네들은 그러니까 두 회전을 할 때마다 얘네들은 뒤집어지고 원상복귀가 되는데 얘네들은 3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얘네를 3회전을 얘가 12회전 할 동안 얘는 3회전밖에 안 하니까 결론입니다. 12회전을 더해서 24회전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도 오리엔테이션이 맞게 되겠죠. 12회전 더 해볼게요. 4회전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총 A를 기준으로 24회전을 시켰더니 중간에 있는 엣지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왔고 나머지 코너 조각들은 아까 헬리콥터랑은 다르게 아까 헬리콥터는 흰색이 여기 있었는데 얘네들은 역시 2배로 돌렸기 때문에 표현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리콥터랑 커비콥터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얘는 엣지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는 마지막 공식이 12회전이지만 얘는 마지막 공식이 24회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렸으니까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거꾸로 돌려야 되겠죠. 이제 이거 거꾸로 돌리고 이제 헬리콥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마무리 치면요.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444 큐브로 제가 뭔가를 좀 또 보여드릴게요. 444 큐브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헬리콥터랑 지금까지 레디 큐브랑 헬리콥터 큐브를 거쳐서 이게 그 회전 주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방향성이랑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 주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념은 잡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제가 잠시 쉬었다가 저도 또 힘들어졌으니까 444 큐브로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 또 휴식을 취하고 이제 444 큐브로 또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를 이제 한층 더 높여서 또 다른 개념을 제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회전 주기를 이용한 공식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얘를 한 회전 기준으로 그냥 뭐 한 회전, 2회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제 X자 공식을 한 회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X자 공식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봐보세요. 우리가 특수 큐브 공식 중에서 X자 공식이 가장 많이 쓰이죠. X자 공식은 일단 뭐냐면은 우리가 큐브를 볼 때 코너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으로 표현하면 12시를 기준으로 자 얘를 아래로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위 이렇게 4회전을 한 것이요. X자 공식 1회전이에요. 그러면 X자 공식 1회전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엣지 봐보세요. 여기 있던 흰색, 주황색 엣지는요. 이쪽 같죠? 여기는 흰색, 초록색 엣지는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왔고 여기는 초록색, 주황색 엣지는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엣지 입장에서는요. 지금 X자 공식을 한번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자 공식 한번 더 해볼까요?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위. X자 공식 한번 더 했더니 순환이 한번 더 됐죠. 자, 그리고 X자 공식 한번 더 해볼게요. X자 공식 한번.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위. 이렇게 한 번 했더니 엣지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왔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X자 공식 3회전을 시켰더니 엣지는 당연히 엣지 개수가 3개니까 3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 거죠. 3X 회전 주기를. 근데 문제는요. 이 코너 조각들 봐보세요. 코너가 좀 틀어졌죠. 코너 조각들이요. 잘 봐보세요. 흰색, 주황색, 초록색 있었던 이 조각이 아래로 갔고 파란색, 주황색, 흰색 조각이 있었던 이 조각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X자 공식을 지금 X자 공식 3번을 써서 바뀌었다는 소리는 결론이 나요. X자 공식을 한 번 쓸 때마다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서로.
자, 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또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얘랑 얘랑. 그러면은 자,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X자 공식을 넣기 전에 계산부터 해볼게요. 엣지는 3회전 주기를 갖고 자, 코너 개수는 4개지만 2개씩 짝지어서 서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2회전 주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까지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총 X자 공식을 몇 번 해야 될까요? 당연히 3회전 주기를 갖고 있는 이 3과 2회전 주기를 갖고 있는 이 코너 주기에 자 3과 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당연하죠. X자 공식 6회전을 해야 X자 공식을 6번을 써야 얘네들은 전부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X자 공식 또 한 번 했죠. 지금까지 총 4번 한 거죠. 그러면 X자 공식 5번, X자 공식 6번. 자, X회전을요. 그러니까 X자 공식을 총 6번 사용했더니 전체 주기가 다 딱딱 맞아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찾아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이에요. X자 공식 한 번에 엣지 조각들은 3회전 주기를 갖게 되지만 코너 조각들은 위아래로 아니면 양옆으로 이렇게 짝지어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2회전 주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X자 공식을요. 총 기본 틀을 6개를 가져다 놓고 자, 중간중간에 다른 입력값을 넣어버리면요. 새로운 어떤 3, 4의 공식이 튀어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X자 공식 이번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자 공식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X자 공식을 방금 한 번 넣었더니 여기 있던 조각이 이쪽으로 하고 여기 있던 조각이 이쪽으로 갔죠. 여기 있던 조각이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조각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분명히 초록색, 주황색이 위로 갔죠.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위로 갔잖아요. 파란색 아래로 갔고 X자 공식을 한 번 더 넣게 되면 뭐 또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봐보세요. 아까 레디큐브에서 3회전 주기를 갖고 있던 엣지를 다른 인접해 있는 코너를 돌려버리니까 엣지 개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4회전 주기나 5회전 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간섭 때문에 인접한 그 코너 조각에 엣지 조각에 간섭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전 주기를 갖고 있던 이 코너를요. 인접해 있는 이 조각이나 뭐 상관없어요. 인접해 있는 이 코너 조각으로요. 2회전 주기를요. 자, 이렇게 3회전 주기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3회전 주기로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잘 봐보세요. 일단 얘를요. 자, 한 턴만 해볼게요. 자, X자 공식 넣겠습니다. X자 공식 이제 두 번째죠. X자 공식 두 번 했습니다. 자, 입력값을 넣어줬으니까 일단 한번 상쇄시켜주고 자, 여기서 이제 X자 공식을 4번 넣어볼게요. X자 공식 세 번째, X자 공식 네 번째. 자, X 5회전 주기 5번이죠. 자, X 6번. 자,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아까 2개씩만 사이클이 돌던 것이 한 번 간섭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2회전 주기로 돌던 것이 다른 것이 한 번 간섭이 됐기 때문에 한번 끼어 들어가서 3사이클 공식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여기 있던 조각은 이쪽으로 갔네요. 이렇게 갔네요. 그리고 여기 있던 조각은 이렇게 가고 여기 있던 조각은 이렇게 갔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은 바뀌었네요. 두 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두 개가 바뀌어 버렸네요. 그러면은 다르게도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 뭐 여러 개 갖고 왔어요. 444 큐브를. 자, 그럼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X자 공식 6개가 일단 기본 틀이니까 X자 공식 6개는 일단 맞춰주셔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3사이클 공식이 다양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확실한 것은 3사이클 공식은 일단 X자 공식을 6번 넣어준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뭔가를 첨가해주고 상쇄시켜주면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X1, 1회전, X1회전 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쪽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쪽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쪽을. 그 다음에 X자 공식 한번 넣고 또 X자 공식 두 번째죠. 자, 한번
올려줬으니까 일단 한번 또 내려주고 항상 상세는 시켜줘야 돼요. 상세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회전 주기에서. 자, X장식도 세 번째 넣을게요. X장식 세 번째 놓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자, 또 입력값 넣어줬습니다. 자, X장식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자, 아까 또 한 번 넣어줬으니까 상세 시켜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X장식을 지금 4번밖에 안 넣었어요. 4번밖에 안 넣었더니 지금 엣지가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X장식을 4번 넣었기 때문에 2번을 더 넣어줘야 돼요. 2번 더 넣어주면 자, 또 5번 넣었고 6번째 넣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보세요. 역시 3사이클 공식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아래에 나타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3사이클 공식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 기본 툴은 똑같으니까 X 1회전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를 한번 간섭시켜 볼까요? 차라리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X장식 한 번 더 놓고 그리고 중간 입력값 상쇄시켜주고 자, X장식 또 넣을게요. 자, X장식 세 번째죠? 자, 얘를 한 번 더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요, 지금 얘가 간섭을 해서 3사이클로 바뀐 거예요. 자, 한 번 또 이렇게 되고 자, X장식 또 넣을게요. 그리고 중간 입력값 상쇄시켜주고 아직 X제곱식 4번이니까 여기가 틀어진 상태죠. X제곱식 이 상태에서 2번 더 넣어볼게요. 5번 X 6번 했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쓸만한 공식 만들어줬네요. 여기 봐보세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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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향성까지 맞으면서도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3사이클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갔네요.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고 이것은 정말로 쓸모있는 그 공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뭐 이 정도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사이클을 돌던 이번엔 코너를 간섭시키지 않고 엣지를 한번 간섭시켜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X 유례전 이번엔 얘를 이쪽으로 중간에 엣지를 한번 간섭시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X 2회전 중간에 입력값을 넣어줬으니까 상쇄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X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X 그 다음에 상쇄 자, 그 다음에 X를 지금 총 4번 했어요. X 회전을 2번 더 해야 되겠죠. 항상 아까 우리가 계산 한 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큰 틀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계산을 항상 우리가 저 공식 만들 때도요. 항상 이건 유지시켜 줍니다. 자, 2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엣지 한 조각씩 움직이는 3사이클 공식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일반 큐브야 뭐 이게 좀 불편해서 안 쓰는 공식이겠지만 특수 큐브 쪽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444 큐브로도요. 우리가 그 다양한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 444 큐브는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따가 저도 또 쉬었다가 얘를 또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피스 큐브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공식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컴피스 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공식을 만들 때 좀 애 좀 먹었어요. 좀 눈에 잘 안 띄었거든요. 그게. 일단 얘를 보시면요. 회전축이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딥컷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큐브가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좀 깊게 잡고 돌리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지만 얇게 잡고 돌리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는 엣지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죠.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데 엣지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데 위에 있는 판을 깊게 잡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는 엣지를 잘라서 갖고 가버려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에 눈치챘어요. 우리가 보통 공식 만들 때 일단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봐보세요. 회전 주기를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잘 봐보세요. 그냥 윗판만 돌린다 치면은요. 봐보세요. 돌립니다. 하나, 둘, 셋, 3회전 주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엣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코너도 마찬가지고 3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인접해 있는 얘를 봐보세요. 얘를 하나를 간섭해버리게 되면 4회전 주기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지금까지 이해하셨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돌면 3회전 주기지만 하나 조각, 엣지 조각을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4회전 주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엣지 하나를 이렇게 안 걸리지? 엣지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시켰더니 엣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3회전 주기에서 4회전 주기를 갖게 되겠구나. 일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얘는 2회전 주기로 맞추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돌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돌리고 다시 내렸다가 자,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회전 주기를 4회전 주기로 맞췄더니 여기 있는 이 엣지 조각이 제자리로 온 거죠. 물론 다른 데는 겹치는 부분이 엣지가 두 조각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겹쳐요. 이렇게 좀 교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역순으로 가면요. 이 큐브는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가 되겠죠. 역순으로만 가면. 그러면은 역순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올리고 내리고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순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돌려서 왔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돌리고 얘가 아까 내렸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역순으로 가면은요 당연히 큐브가 원상복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거예요. 당연히 원상복귀 되죠. 역순으로만 가는데. 그럼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역순으로 갔다가 역순으로 오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당연히.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딱 하나의 차이만 줘볼게요. 그러면 자, 올렸다가 자, 4회전 주기, 엣지가 4회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긴 내렸다가 다시 또 돌리고 올렸다가 또 돌리고 내렸다가 또 돌리고. 자, 그래서 여기 윗판이 지금 4회전을 하게 된 거예요. 4회전. 여기는 2회전 왔다 갔다 2회전을 두 번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원상복귀를 하기 전에 역순으로 완벽하게 가지 않고 얘를 한 번 더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역순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하고 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기를 한 번 더 내리고 이제 역순으로 한번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입력값이에요. 이게 입력값이고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 한 턴 때문에요. 공식이 생겨나요. 자, 당연한 논리죠. 역순으로 가기 전에 입력값을 하나 입력을 하고 역순으로 갔더니 이런 식으로 순서, 그 한 턴 차이에 그 순서가 생겨서 3사이클 공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에 이 생각을 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었어요. 컴피스 큐브 처음에 사서 맞췄을 때.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 큐브 공식 만들 때, 방금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방법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공식을 만들어요. 뭐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길게 또 영상을 찍으면 솔직히 지금도 길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보다가 지치시니까 오늘은 딱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익혔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남의 해법만 보고 외울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보세요. 맞히면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거니까, 재밌는 활동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만간 제가 333 큐브를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공식 만들기 2탄 개념이랑, 2탄 개념은 그 취한법이죠. 2탄 개념과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순환 주기를 이용한 공식 만들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333 큐브를 한번 맞춰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뭐 프리드리 해법이라든가 루 해법이라든가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해법으로 한번 이 큐브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